저희 러닝온 인스타가 있어요. 인스타에 보시면 러닝온이라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진법의 달인 이렇게 한 것들 선생님이 본인 이제 수업도 홍보를 하시면서 이렇게 인스타에 저희 수업 내용들, 그다음에 엄마들이 이렇게 남겨주신 후기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피보나치는 4학년 아이가 한 거래요. 4학년 아이가 직접 창작해서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꾸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후기를 올려주시고, 뭐 과학도 그렇고 올려주시고, 수학도 펜토미노, 이거는 학부모님이 직접 올려주신 거예요. 학부모님이 직접 아이가 하고 있는 걸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신 것도 있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저희 칼리세이도 드린 거 뒤집어서 있더라고요. 흰색, 뒤집으면 흰색이잖아요. 그걸 뒤집어서 이렇게 코로나 이겨내고 놀자 이러고 직접 아이들이 창작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그 흰 배경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아직 수업 안 하신 선생님들은 참고하셔서 그 앞면에 있는 거는 그냥 꾸며서 해보시고 뒷면에다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꾸며서 나만의 칼리세이도를 만드는 활동을 조금 해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직접 다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아이들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이것들은 저희 이제 이것도 학부모님들이 직접 올려주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 사교육으로도 러닝온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제 뭐 제주도, 지금 저희 제주도에서도 수강하는 애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도 같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직접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로 후기를 다 올려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 연구해서 아이들이 뭐 창작하는 것들도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옥수정쌤 인스타예요. 옥수정쌤은 이렇게 본인이 수업하시는 거를 다 하나하나 홍보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카페에도 저희 지금 올려주고 계신 선생님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직 후기 이벤트 중이니까 머리가 산발이 됐네요. 후기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그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는 이제 요 첫 주는 지금 숫자를 한눈에라고 해서 그 확률 분포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확률 분포기는 이제 완성되면 이항 분포기라고 해서 이항 분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이론으로 들어가면 무지막지하기 어렵죠. 고등학교 때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내용을 이제 그 그래프로 도표로 지금 통계를 내는 걸로 내용은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론에 보시면은 초등학교 때 배우죠. 그래프에 대한 것들 배우는 것들 가지고 이제 이론 학습하고 그다음에 요거 만들어서 이 원리는 영상 뭐 제가 올려놓긴 했지만은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든 떨어지면은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쌓이게 되는 이항 분포기를 저희가 아이들이 직접 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요거에 대한 주의사항은 일단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달은 파스칼 편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통계와 도표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 가지 도표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자라고 이제 주제는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걸 내용이 이제 이항 분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초등학교 과정에 들어가 있는 이제 통계 그래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통계 뭐 통계표 이거 쉽게 그냥 그래프라고 하죠. 아이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막대 그래프, 뭐 원 그래프.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그래프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가 이런 자료를 정리했을 때 어떻게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고 이제 이 질문을 던지면 이제 아이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 하루의 생활 계획표도 이렇게 만들잖아요. 원 그래프로. 그런 것들 이제 많이 아이들이 이게 그래프다, 통계다라고 하지 않지만 접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하고 수치 내는 거, 한눈에 쉽게 알아보게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통계표가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고요. 이건 이제 교재에 없는 건데, 이렇게
다양하게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원 그래프, 뭐 도넛, 그다음에 지도에 이렇게 분포도 여러 개 해놓잖아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해줘.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내서 이제 한눈에 내가 아 이만큼이 있구나. 우리가 왜 크고 작음으로 좀 표시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래프다라는 거 이야기해 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막대 그래프. 이게 가장 흔하게 보고 있지요. 그 다음에 원 그래프. 이렇게 원으로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뭐 퍼센테이지로 하셔도 되고 숫자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꺾은선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는 6학년 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꺾은선 그래프도 이제, 근데 생각보다 저가 중등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래프를 볼 줄 모르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수업을 잘 안 하나 봐요. 그래프 과학 수업은 항상 늘 제가 얘기할 때 그래프와 뭐 비교하는 것만 잘해도 과학은 잘할 수 100점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프를 볼 줄 몰라서 아이들이 특히 이렇게 꺾은선 그래프 나오면 잘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는 거를 그다음에 이야기해 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거 방사형은 초등학교 때 배우진 않지만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요. 며칠 전에 저한테 이제 공개 수업, 5월은 공개 수업의 달이 왔죠. 그래서 어떤 걸 해주면 좋겠냐라고 해서 제가 이 수업은 제가 이제 영재원 수업할 때도 해봤던 거긴 한데, 이런 통계나 이런 것들은 뭐 그 아이들하고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표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만약 공개 수업 때 만약 선생님이 해야 된다, 이걸 대면 수업으로 이제 공개 수업 만약에 하는 선생님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이때는 이제 왜 저희 제일 많이 하는 게 고래밥 과자 있죠. 고래밥 과자나 하리보 젤리나 젤리팝이라는 젤리가 있어요. 그것도 동물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동물이 들어있는데, 하리보는 이제 색깔로 구분을 하는 거고,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크게 모든 별로 흩어놓고 분류를 해서 상어는 몇 개 있고 문어는 몇 개 있고 이런 식으로 좀 해서 그런 것들을 직접 아이들이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를 그리던 원 그래프를 그리던 이런 식으로 좀 그래프를 직접 아이들이 모든별로 할 수 있는 활동을 해주시면 좀 아이들도 재밌게, 저는 그때 아이들 되게 재밌게 수업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개 수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퍼포먼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항 분포기가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이거 생각보다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이거가 중점이보다는 아이들이 그렇게 모든 별로 직접 그런 것들 사물을 실제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공개 수업을 진행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련된 영상. 이거는 이제 모압이나 그 고인돌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고인돌이라는 걸로 무덤이 있고, 이 나라에서는 이제 모압이라는 그 석상이 이제 하나의 무덤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분포도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영상의 주 내용이면서 이제 통계나 도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영상 조금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보여주시면서 이론 부분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률 분포기 키트를 아이들하고 준비해서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거를 꺼내서 이렇게 잠깐만 풀게요. 이렇게 필름지, 앞뒷면 붙일 수 있는 요 필름지 2개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런 교구 사용해 보신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지금 여기 옹교육 잠깐만 옹교육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하나하나 조각을 다 일일이 붙여야 돼요. 이 모든 지금 붙어있는 모든 조각을 다 붙여야 돼서 이거 아이들이 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제작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떼버리면 돼요. 그 큰 몸통은 그냥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만 조각조각 이렇게 쪼개서 빼주시면 기본적인 몸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겉에는 아이들이 조립 안 해도 되니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해서 준비물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거 간격이랑 막 구슬도 무게에 따라서 이게 분포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래서 정말 이거 실험 되게 많이 했어요. 실험해서
그나마 최적화된 걸로 저희가 구슬이랑 이런 거 선택을 한 거니까 한번 선생님들도 직접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셔야 되니까 잘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맨 처음에는 요 바디를 뜯은 다음에 저희가 이 안에 들어있는 양면 테이프를 요 모양대로 하나하나 다 붙여 주실 수 있도록 아이들도 붙일 수 있게 이 테이프 모양 잘 보시면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잘 붙여서 구슬이 빠지지 않게 필름지 잘 붙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필름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까셔도 돼요. 깔아도 되고요. 그냥 이 양면 테이프 붙인 거 여기 하얀색 그냥 뜯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냥 저는 이렇게 그냥 잘 모양 맞춰서 얹었거든요. 여기 모양 그대로 붙일 수 있게끔 이렇게 모양 그대로 하면 붙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모양이 이 간격이 잘 맞아야 돼요. 이게 저희가 다 간격과 해놓은 거라서 이게 완벽하게 맞지 않으면 저희가 원하는 그 확률 분포기의 삼각형으로 쭉 떨어지는 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밑에 먼저 한쪽 면만 필름지에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제공하는 이렇게 생긴 원형 테이프인데 요거는 이렇게 하나하나 빼면 꼭 누르면 빠져요. 이렇게 해서 원통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그 양면 테이프 붙여져 있으니까 한쪽 면만 바닥에 그 필름지 붙인 데다 따다다닥 그 위치에 맞게 그림 그려져 있는 곳에 정확하게 붙여주신 다음에요. 여기에는 지금 먼저 구슬을 부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잘못 들었을 때 구슬이 와르르 쏟아질 수 있으니까 그냥 먼저 여기 위에다가 그 두 번째 필름지를 붙일 양면 테이프를 먼저 붙여주세요. 제가 해보니까 그게 낫겠더라고요. 여기에 아까 첫 번째 있었던 거기 똑같은 양면 테이프를 여기에 먼저 붙인 다음에 다 붙여서 그 반대편도 다 뗀 다음에 그 다음에 구슬을 넣어주세요. 구슬을 그 다음에 넣어주신 다음에 두 번째 필름지를 그 붙이면은 요렇게 요 모양대로 이제 완성이 일단은 돼요. 완성이 돼서 아이들이 이렇게 직접 구슬을 이맨 위에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이거 아시죠? 이렇게 똑바로 딱 떨어뜨려야지 이게 구슬이 흐르는 거지. 아이들 이렇게 항상 돌릴 때 보시면은 어른들도 그렇지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맨 처음에 기울기 간 쪽으로 아무래도 더 많이 쏠리겠죠. 기울기에 따라서 이게 쏠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앞뒤로 뒤집어서 이렇게 구슬을 내린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 삼각형 모양이 되는지 이게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잘 안 돼요 이러면 이게 혹시 기울어져 있지 않는지는 좀 확인을 해주세요. 이게 입구가 조금 이렇게 제가 좁게 붙여서 잘 안 내오는 경우가 있고 이게 제가 지금 실패한 거예요. 보시면은 이 뒤쪽 면에 보시면 이렇게 안 맞게 붙여져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안 맞게 붙여지면은 이게 삼각형으로 잘 내려오지 않고요. 어디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요. 이게 이쪽으로 막 좀 쏠리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경우에 그 간격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맞춰 주셔야지 그러니까 가급적 선생님 거는 잘 완성을 해서 보여주시고 아이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꼼꼼하게 못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쏠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네가 지금 잘 못 붙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게 이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너 안 됐으니까 잘못한 거야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렇게 조금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실 때 잘 유도리 있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만들어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동그라미 하나하나를 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거라는 거 선생님들도 직접 해보시고 시간 배분하셔갖고 수업 진행해 주시면 되고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가급적 요 활동은 추천하지 않아요. 중개 수업용으로는
하지 않는데 고학년들은 또 해볼 만할 것 같긴 한데 저학년들은 굳이 이거를 보이기 좋다고 해서 하실 필요가 저희 이번 달 교구는 할 만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요걸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요거는 그냥 아이들끼리 재밌게 활동하면서 놀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뒤에 하얀색 그 지지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지대를 이렇게 해서 세워주시면은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시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세워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짝 세워서 이렇게 눕혀서 구슬을 굴린 다음에 머리 위로 옮긴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면은 이렇게 내려가게끔 그래서 이렇게 거치해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하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삼각형 모습이 나와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삼각형 경우의 수. 그걸 왜 그런지는 이제 뒷부분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활동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만드는 거 먼저 하시면서 시간 배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했을 때 어떻게 떨어지는지, 두 번째도 했을 때 어떻게 떨어지는지 요거를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 활동지 넣어드린 거에 그럼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8개 이게 왜 그런지를 선생님이 이제 영상이 뒤에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여주시고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8개가 떨어졌을 때는 그러면 여기에는 양쪽에는 몇 개씩 떨어지고 여기 가운데는 몇 개씩 떨어지고 왜 이렇게 우리가 가운데로 다 모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저는 처음에 이거 교구를 못 봤거든요. 교구가 늦게 나와갖고 이렇게 제작된지 모르고 뚜껑을 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구슬을 8개를 넣어보고 16개를 넣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넣긴 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게 뚜껑이 덮인 채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뚜껑을 열고 닫고를 하다 보니까 다른 제품 교구들 저희가 봤을 때 뚜껑을 열고 닫고를 하니까 이제 구슬이 이제 와르르 쏟아지는 경우들이 생겨서 저희는 아예 그냥 구슬을 막아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모양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는 거에 조금 초점을 맞췄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요거는 수학에서 이런 식으로 이 원리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이게 원래 명칭은 그거죠. 갈톤 박스죠. 갈톤 박스라는 그 수학 교구가 있어요. 그 외국에서 만든 그 갈톤이라는 수학자가 만든 그 교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학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하는 거니까 그 원리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이렇게 경사가 지어져 있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나뉘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삼각형 모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그냥 아이들 그 부분 정도만 설명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 분포라는 게 이제 부딪힐 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당연히 떨어지겠죠. 50% 떨어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고 그러면 갈래길이 더 많이 생기면서 점점 가운데로 모이게 되는 거죠. 이게 갈톤박스가 훨씬 더 크면 정말 가운데로만 쭉 모여요. 그래서 길고 크면은 영상 뒤에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근데 저희는 이제 교구다 보니까 이제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좀 거의 이렇게 완벽한 산 모양으로 되진 않지만 실제 갈톤 박스는 완벽한 산 모양을 이루는 좌우 대칭이 딱 삼각형 모양이 되는 모양으로 된다라는 거 한번 이제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가 그 확률과 통계죠. 그 통계로 저희가 이제 풀었잖아요. 그래서 확률이라는 거는 기대치인 거고 통계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발생된 걸 가지고 조합한 거죠. 그래서 어느 영역이 많았고 어느 영역이 적었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차이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고 확률이란 거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게 비가 올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비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확률인 거고 그 통계는 지난주에 비가 몇 번 왔지? 라고 해서 이미 온 거에 대한 개수를 세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차이점을 아이들하고 이 영상 이미지 보시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항분포 실험기가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는 이제 갈톤이라는 사람이 만든 확률 장치고요. 검색해 보시면 갈톤 박스나 갈톤 보드라고 검색하시면 이 영상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그 경사, 각도 이거를 다 해서 공이 흘러갈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이거 각도나 요 간격이 조금만 틀어져도 삼각형 모양으로 안 가요. 그리고 요거는 또
저희가 막 과학하신 분이랑 막 이거 왜 그런지 원리를 막 찾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거고, 요거는 그거에 관련된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률에 대한 거잖아요. 확률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 수업 저희 거 들으시는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그 전무님이 그 인공지능이 그 음악 또 저희가 미리 만들어진 그 음계 마디를 가지고 랜덤으로 돌려서 이 화음과 가장 적합한 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차르트 같은 경우도 미뉴에트를 작곡하는 이 놀이를 만들었대요. 그 미리 176마디의 멜로디를 작곡을 해놓고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대로 그거를 조합을 해서 이 음악을 완성을 했다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비대면 수업인 애들은 제가 링크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기 누르면 뭐 이름 하라고 나와 있고요. 저희는 주사위 던지기 뭐 예시만 보여주는 거니까 이렇게 주사위 던지면 하나 나오면 거기에 나오는 음악을 이렇게 랜덤을 돌려서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자동 채우기를 다 하면 얘네들이 알아서 돌려서 조합을 맞춰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니메트 음악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그 게임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확률 실험이에요. 저희 경우의 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게임을 누르면 사이트가 나오고요. 주사위 던졌을 때 가능성. 이거는 앞부분에서 아이들하고 해보셔도 돼요.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건 한 번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나오죠. 100%일 거고, 내가 10회를 돌렸을 때는 어떻게 바뀌는지, 50회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온 수에 대한 거를 분류한 거죠. 결국에는. 꺾어진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사위도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하고 이 부분 제가 이거 하면서 요거는 앞에 그래프 할 때 보여주셔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 순서는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바꾸셔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첫 주는 수업을 확률 분포기를 제작을 해서 아이들하고 진짜 이게 산처럼 모양이 쌓이는지 왜 그렇게 쌓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 저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과정에 나오는 그래프들이 어떠한 종류의 그래프가 있고, 내가 제일 많이 그래프 본 것 중에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게 사고력 문제집을 보니까 이제 숙제를 내주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나만의 이제 주제를 정해서 다음 주에 반 애들하고 조사를 해서 내 주제를 정한 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다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만든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와라,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아이들한테 주면 재밌어 할 것 같고, 학교에서 방과후는 조금 어렵다 하시면은 지금 저희 러닝원 사교육에서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들은 소수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숙제를 내주시면 아이들 동기부여되고 조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 이렇게 답은 다 달려 있으니까 요거 수업 자료는 지금 카페에 이미 다 올라가 있어요. 카페 제가 탑재 다 해놨으니까 미리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주는 이렇게 확률 분포기로 아이들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그 대면 수업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 양면 테이프 잘못 붙였을 경우 이렇게 떼면 양면 테이프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조금 어려운으로 양면 테이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양면 테이프가 붙였다 떨어지면은 접착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양면 테이프 개별적으로 조금 더 가져가시면은, 아니면 저희 지난 시간에 썼던 것들 양면 테이프 지난주 칼리데이도 때 드린 게 많이 남았을 거예요. 그거 활용할 수 있게 해주셔도 되고, 비대면 친구들은 뭐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대면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조금 챙겨가시면 더 편하게 수업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많이 해보셨죠? 이거 저희가 세미나 원가타원 방송 때도 했고 되게 많이 했어요. 다양하게 했는데 어떤 선생님이 이제 공개 수업 때 이것도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어려워서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순간 고민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번 달부터 뭘 할 수 있을까? 공개 수업으로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순간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 거는 이제 이렇게 아주 튼튼한 나무 판때기와 요 녹색 작도에 필요한 실이 들어가죠.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강사 양성이나 할 때 이 공개 수업에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많이 수긍을 해주시긴 했는데, 왜냐면 이 재질이 좀 좋죠. 아무래도 나무로 되어 있고 그려서 완성을 했을 때 조금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로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공개 수업에 대한 주제는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니까 일단은 이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타원이라는 것 자체를 네, 음악 소리 영상을 계속 틀어놨고요. 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타원이라는 거는 교과 과정에 초등에는 없어요. 그래서 타원이라는 거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이번 달 교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에 거의 주제를 맞췄어요. 원에 대한 내용이 더 많고요. 타원은 그냥 간단하게 반지름의 길이가 다른 건 타원이다라고 그냥 언급만 했어요, 교재에는. 그래서 이제 그거, 그러니까 원이니까 뭐 원은 1, 2학년 때는 여러 가지 도형으로도 배우고 3학년 때는 원을 배우고 그다음에 6학년 때는 원주율을 배우죠. 전 과정에 원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무리 없이 수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이거는 한번 공개 수업을 만약에 5월에 진행하시는 학교라면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비물은 이거죠. 그리고 연필은 뭐 아이들이 각자 준비를 하는 거고, 먼저 이제 도입 부분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수업이 어떤 게 있는지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활동이 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으로 된 지금 내가 수업하고 있는 거에 원으로 된 물건을 한번 찾아볼까라고 하면, 저는 카메라가 원 모양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시고 있는 컵 밑면도 이렇게 커피컵도 밑면이 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분기에 사용할 저희 교재긴 한데 요 옆전도 원이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지금 너희들 방 안에 있는 원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주변에 원을 찾는 활동을 조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생활에서 원을 볼 수 있는 것은 요 물방울 딱 떨어졌을 때 그 파동이 생기는 원 생기죠. 파동이 있어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양파 단면을 자르면 어느 쪽으로 자르냐에 따라 세로로 이렇게 자르면은 길다란 모양이 나오는 거고, 가로로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원 모양이 나오죠. 그다음에 딱풀, 머리, 그다음에 음료수 캔, 이것도 다 원으로 되어 있죠. 이런 것들 한번 아이들하고 찾으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면 지금 주변에 원 모양이 있으면 한번 그려보자라고. 그리고 왜 그걸 그렸는지 제가 열심히 그렸어요. 그리고 자전거 바퀴를 이렇게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피자도 원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피자도 원으로 되어 있어요.고 아이들이 직접 좀 이렇게 원을 그리는 시간을 조금 가져서 도입 부분에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주제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나만의 원 모양을 그린 다음에 이제 그럼 원에는 원이라는 건 어떤 원리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고, 원은 이제 평면에 존재하는 한 점에서 이렇게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이 동그란 형태를 이루는 거고, 그럼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원, 우리가 지금 찾아봤죠. 아이들이 도장도 있고 컵도 있고 동전, 안경, 공, 뭐 원으로 된 거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찾은 것들에 대한 것들, 이 찾은 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라는 것만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에는 이제 원 끝에서 끝까지 짓는 건 이제 지름이죠. 이걸 지름이라고 하고, 얘는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얘는 지름이 아니죠. 지름이 아니고 얘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거 중학교 1학년에 나오던데요. 얘는 지름이 아니면, 수학 하시니까 답 아시겠죠? 누가 채팅으로 좀 달아주시죠. 지름이 아니면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아무도 안 써주시네요. 현이라고 하죠. 얘는 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는 우리 여기서 그 지름을 중심으로 자르면 반원이 되잖아요. 근데 이 현을 중심으로 이렇게 된 거는 얘는 호라고 부르고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저희 이거 원퍼즐 할 때 했어요, 선생님들. 얘는 팔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거 고학년 아이들은 이거 미리 선행하는 아이들 많아서 알고 있는 애들 많을 거예요. 그 선생님도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거 저희 원퍼즐 할 때 이미 다 했던 내용이죠. 얘는 현, 얘는 호,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모양을 현과 호를 중심으로 잘 이루어진 도형은 이제 팔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원에서 지름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지름의 개수 몇 개일까요? 많죠. 어느 걸 중심으로 그었느냐에 따라서 지름의 개수는 많이 있겠죠. 그리고 그 지름에서 이제 반을 뚝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그은 거는 반지름이죠. 그래서 그 중심에서 그 원의 끝으로 그은 선도는 우리가 반지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초3 때 배우는 거니까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고요. 원으로 된 물건이 아까 계속 찾았죠, 아이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고, 가장 흔하게 보는 게 음료수 캔이나 우리가 먹는 참치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원으로 된 물건들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엄마한테 받는 동전이 또 대표적인 원 모양이죠. 이렇게 보시면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왜 원을 사용하는지, 원을 사용하는 이유가 또 나와 있죠. 양을 잡은 용기 중에서 가장 적은 재료가 사용되면서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죠. 원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거에 대한 거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원에 대한 영상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릴 때 원을 두 개를 그리잖아요. 타원과 원을 그릴 거잖아요. 그래서 반지름이 다른 원 해서 이제 저희가 반지름의 길이가 다른 원도 존재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냥 그거를 타원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냥. 그래서 굳이 타원이 뭐야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좀 그거를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냥 반지름의 길이가 한 원 안에서 다른 원을 타원이라고 한다라고 그냥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은 그래도 고학년은 또 그래도 한 번은 또 이렇게 짚어줘야 되는 내용이니까 평면 이의 두 점에서 거리의 합이 다 같은 점들을 연결한 것들이 이제 타원이다라는 거, 요것만 이제 간단하게 타원이 뭔지 설명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타원으로 이루어진 게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는 영상이에요. 그거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으로 그럼 알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했을 때 원 겉에를 그 반지름을 통해서 이제 사각형을 그으면 우리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알 수 있죠. 이게 원이 사각형의 길이도 알 수 있고, 그다음 원을 세 개를 모으면 그 안에 원의 중심 세 개를 연결하면 정삼각형도 만들면서 그 반지름의 길이들을 더하다 보면은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준비물은 이렇게 돼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그림을 그리실 때 작도를 하실 때 반드시 연필로 하셔야 된다.
볼펜이나 매직이나 이런 걸로 하면 오류가 났을 때 절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연필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울 수 있어요. 또 연필과 지우개 꼭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원을 그릴 거잖아요. 원을 그릴 거면은 원은 한 점에 중심인 거잖아요. 그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한 구멍 안에 넣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동시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 넣으시고 두 번째 거를 같은 구멍으로 끼워서 반지름을 얼만큼 정할 건지를 결정을 하셔서 처음에는 뭐 짧게도 해보시고 이렇게 짧게도 해보시고 더 쭉 빼서 이렇게 길게도 했을 때 이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면 얼마 정도의 길이가 적당한지를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뭐 뒤에 매듭을 지으면 이제 고정이 되니까 좀 편하긴 한데 어차피 책상에서 하니까 저는 이렇게 바닥에 그냥 꾹 누른 다음에 연필을 돌리면 이게 그 뭐지 이 초록색 끈이 그렇게까지 막 빠져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묶지 않고 왜냐면 묶었다 풀었다 해야 되는 또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원을 좀 다양한 크기의 원을 그려보는 활동을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아이들이 이게 누르는 힘이 약해서 잘 못 누를 것 같으시면 이제 테이프를 살짝 붙여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원을 그려주시면은 원을 크게 작게 아니면은 여기 구멍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따라서 이 원이 이렇게 여러 개 뭐 오름기도 그릴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위치에 따른 원도 조금 그리는 활동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저희가 그 타원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죠. 두 점의 길이의 그 두 점에서의 그 길이의 합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를 여기에 중심을 잡고 이렇게 이 거리에 타원을 그릴 것이냐 이 정도 거리의 타원을 그릴 것이냐 해서 다양하게 그려보시면 좋죠. 그러면 이 타원을 그릴 때 주의사항이 있죠. 원은 한 점을 중심이기 때문에 그냥 한 바퀴 쭉 돌리면 끝이 나요. 타원 같은 경우는 두 점이잖아요. 얘를 한 바퀴 돌리려고 하면 모양이 틀어지죠.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연필로 먼저 위에 한번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뺀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다시 타원 나머지 반을 이렇게 그려주셔야지 예쁜 완벽한 타원이 돼요. 한 바퀴 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 위에 그리고 아래 다시 반을 그려서 완성을 시켜주셔야지 예쁜 이런 모양의 타원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구멍 위치에 따라서 타원의 모양이 약간 원에 가까운 타원이 될 수도 있고 길쭉한 이런 타원 모양이 될 수도 있겠죠. 그 거리의 간격에 따라서 아마 첫 번째는 거의 원과 비슷한 그 크기의 모양의 타원이 될 거고 약간 달걀, 계란 같은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올 거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원이 중심이다 보니까 이렇게 컴퍼스가 있는데 지금 컴퍼스로 원을 그리는 거는 3학년에 나오죠. 그래서 컴퍼스가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컴퍼스 없는 친구들은 저희 이렇게 케이블 선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클립이 지금 제 거는 되게 커서 그런데 A4 용지 아이들 하나 있으시면은 클립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쭉 펴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피면 이런 모양 나오죠. 얘를 그냥 잡고요. 연필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여기 잡으시고요. 중심을 잡고 다른 연필 하나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원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클립이 커갖고 큰 원이 되는데요. 작은 기본 일반적인 클립을 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원을 또 간단하게 그려볼 수 있어요.
지금 제 종이가 흔들려갖고 원 모양 예쁘게 안 되는데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는 도구가 꼭 컴파스만 아니라는 거를 아이들하고 하면서 주변에 뭐 클립은 있을 수 있으니까 클립 있는 친구들 한번 이렇게 해서 원을 그려보자 라고 해서 다양한 원 그리는 거 활동을 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이 되는 걸 잡고 그 다음에 반질은 길이만큼 벌리는데 컴파스를 사용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굳이 뭐 이거를 치수를 정해서 막 그리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그리고 싶은 크기의 원을 한번 그려보자 라고 해서 그렇게 활동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 없이 그리는 거 요것도 있죠. 앞정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저는 이제 클립으로 그릴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교재에 보시면은 동그란 매놀 뚜껑이었고 왜 매놀 바닥이 그 매놀 뚜껑은 왜 다 동그랗게 되어 있는지 왜 그런지 아시죠? 왜 매놀은 원 모양을 하고 있는가? 교재에 나와 있죠. 뭐 물론 이제 요즘에는 사각형도 있고 약간 이렇게 둥그런 사각형 모양도 보긴 했어요. 그런 것들도 있긴 한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사다리를 놓기에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다리를 놓기에도 좋고 이제 각이 져 있으면은 이 모서리 쪽에는 저희가 사다리를 설치하기가 어려우니 그리고 이게 동그란 원은 이렇게 빠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 뚜껑이 이렇게 되어 있고 옆으로 돌리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빠지지 않는데 우리가 사각형이나 삼각형은 그 어떻게 뭐지 모서리와 모서리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놓으면 뚜껑이 쭉 하고 빠질 수 있죠. 그런 일이 거의 발생되기 때문에 가급적 사각형이나 삼각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영상 같이 보시면서 어디든 아이들 하시면 되고 이거는 퀴즈 활동이에요. 그리고 또 저희가 보니까 그 슈퍼마트 사용하시던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그거 하죠. 원 그림 원을 가지고 타원을 만드는 거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선생님들 원이 그냥 원 아이들 보고 그렇게 그린 원을 가지고 우리가 타원을 만들어 볼까? 이거는 굳이 저학년은 하실 필요 없고요. 고학년 이제 수업에서는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타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더라고요. 간단해서 제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매직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원의 중심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원에서 중심과 그 옆에를 그냥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끝에 이렇게 매직으로 원 끝에 있는 점을 해서 이거는 굳이 페인트물 없어도 자기가 그려서 할 수 있으니까 이 여기에 있는 점이 여기에 맞닿게 접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매직으로 하니까 보이더라고요. 종이가 바닥에 비친 면이 보여서 이렇게 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선분을 쭉 직선을 쭉쭉 그어주시다 보면은 제가 이거 제 거에 안 보이는 인스타가 제 인스타네. 계정자만 다 해뒀네요. 제가 요거는 사진을 일단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선분을 쭉 그으면은 타원 모양이 되고 그 선분이 얼만큼 더 선분을 촘촘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더 정확한 타원 모양이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고학년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활동을 더 해보시면은 원을 내가 그 작도한 원을 가지고 타원을 만드는 과정까지 좀 이어서 진행을 하시면은 더 아이들한테 이런 원리를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원을 그리고 끝나는 것보다는 그 원과 타원을 저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타원은 두 점 평면 위에 있는 두 점에서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에 미치잖아요. 그러면 직접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타원을 그려서 길이를 두 점을 다 찍어서 쟀어요. 길이를 재니까 그 합들이 다 같아요. 17cm로 다 같고 이렇게 연필로 먼저 해서 그린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그때도 보여드렸지만 원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타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적어서
나중에 사인펜으로 이렇게 마무리해서 가져가면 이거는 좀 이렇게 그럴싸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공개 수업 때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개 수업용으로 조금 사용을 하시면 어떨까? 반드시 연필로 그린 다음에 마무리는 이제 매직이나 네임펜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해요? 안 지워져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를 한번 지어주시면 원 수업도 이렇게 저희 늘 말씀드리지만 교과 과정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이제 도형, 연산, 도형, 연산 이렇게 좀 있어서 제가 문제를 교과 문제를 미리 카페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주차는 연산, 2주차는 도형, 3주차는 연산, 4주차는 도형 이런 식으로 좀 배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관련된 그리고 3주차는 원이라 제가 최대한 원에 관련된 문제를 좀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문제 퀴즈, 교과 활동 문제 푸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조금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 수업 때도 좋은 거는 이제 사고력 창의 수업도 하지만 이제 교과도 마무리 해준다는 거 그걸로 선생님들이 많이 어필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3주차 거 진행을 할게요. 3주차는 발음도 어려운 시어핀스키 삼각형 시어핀스키 삼각형이고요. 이거 아직 안 만들어 보셨겠지요? 만들어 보시면 기존에 있는 시어핀스키 삼각형보다 훨씬 쉽게 되어 있어요. 저는 쉽더라고요. 저는 쉬운데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존의 제품들보다는 훨씬 쉽게 잘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좀 어렵지 않게 쌓을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그래서 더 또 추가적으로 생각한 게 이거 이렇게 쌓으려면은 테이프로만 붙이면 아시죠? 이렇게 흔들흔들 거려갖고 막 인터넷 찾아보면 이쑤시개로 고정하면 더 튼튼하게 세울 수 있어요. 막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아예 여기에 고정 지지대를 만들었어요. 그 보시면은 교구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고정 지지대를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붙이니까 안 흔들리고 잘 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이 주제는 뭐 시어핀스키 자체가 프랙탈이죠. 계속 자기의 유사성에 복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 많이 있잖아요. 수학이 보면 파스칼도 그렇고 피보나치도 그렇고 프랙탈도 그렇고 뭐 맹거 스펀지도 그렇고 전부 다이 자기 복제에 대한 것들 내용이 엄청 많아요. 계속 이어지죠. 주제가 같은 주제에 어떤 교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죠. 원리는 다 똑같다는 것.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제 저희가 이걸로 주제는 프랙탈이라고 해서 이제 자기 닮은 계속 자기 모양대로 복제를 하는 거 그 되풀이되는 구조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요. 대표적인 공작새 깃털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확장되는 모양들, 그다음에 꽃잎들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그 고사리 나물이 저희가 그 깃대만 먹지만 끝에 모양이 약간 꼬불꼬불꼬불해서 이렇게 계속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팩탈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고요. 내용은 어렵지만 어쨌든 일부분을 이렇게 해서 자기 계속 복제인 거죠. 복제를 하는 거고 순환성도 똑같이 자기 모양을 계속 같은 패턴으로 순환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생활 속에는 어떠한 프랙탈 모양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건데 이제 고사리 그다음에 나무의 나이테 그러니까 이게 프랙탈이야라고 하는 건데 프랙탈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테 우리는 그냥 원이 계속 커지고 있어라고 하는데 이것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모양으로 우리가 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번개 이거 지직하고 나가는 것도 계속 같은 모양으로 퍼져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강줄기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이런 모양이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먹고 남은 포도
줄기죠. 이거 다 뜯어먹고 난 이 모양도 그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우리 이거 양배추를 단면을 이렇게 자르면 모양이 이런 식으로 프랙탈 구조, 그다음에 브로콜리, 대표적으로 브로콜리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과학인데 저는 되게 신기했거든요. 이거 수학에 연관해서 뭐 수업을 하지 않으니까 그랬는데 우리 폐 모양이 양쪽에 이렇게 폐가 있는데 이렇게 퉁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 수많은 공기 주머니가 들어있습니다. 폐포라고 해서 그래서 표면적의 열기를 넓혀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원활하게 이렇게 출입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폐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폐 안에. 큰 폐 안에 들어있는 모양이 이 폐포인데 이 폐포도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에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뇌의 모양도 이 프랙탈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몸에서는 어디에 있을까? 물론 모르죠.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이렇게 돼 있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폐 모양도 이렇게 두 개가 똑하니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안에는 공기가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입출입을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프랙탈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이야기해 주시면 과학도 같이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거에 대한 실생활 예들이 나와 있는 영상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대표적인 프랙탈 구조로 되어 있는 시어핀스키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정삼각형 하나 그리고 그다음에 그 세 변의 중점을 이어서 또 작은 삼각형을 그리다 보면 이 모양이 마지막 모양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그냥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뭐 이런 모양 시어핀스키 모양으로 되어 있는 카페트 그 옛날 어릴 때는 카페트 모양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궁전 모양 같은 카페트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원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설거지용 스펀지도 이 쿠션 있는 이 스펀지도 프랙탈 도형이 숨어 있대요. 왜냐면 얘네들이 잘게 그 안에가 그 스펀지 내부 구조가 잘게 쪼개진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그 세제가 표면적이 잘게 쪼개는 이유가 표면적을 넓혀서 잘 소통 왔다 갔다 하는 거나 흡수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런 원리로 만들어진 거래요. 스펀지도. 그래서 자기 복제를 계속해서 그 모양을 계속 만들어서 하나의 그 스펀지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야기 아이들 우리 집에 주방에 있어. 그래서 찾아볼래? 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원리로 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시어핀스키 그 프랙탈에 대한 얘기들이니까 요거는 제가 한번 그 PPT로 한번 그려봤어요. 지름 먼저 큰 거 세 개 딱 그린 다음에 반 해서 이제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선생님도 한번 그려보세요.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공간마다 그 비율을 계속 줄여가면서 크기를 줄여가면서 이렇게 만드니까 이런 아폴리니안 게스킷이라는 이런 프랙탈 도형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아이들 5학년 같은 경우는 PPT 컴퓨터 방과후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그려보자라고 해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나가죠. 총 아이들한테 4장이 나가고요. 여기 4장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지지대를 고정할 수 있는 요 양면 테이프 여기 모양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쪼개서 그 모양대로 그래서 그 지지대 여기 있어요. 요거 뜯어서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 뜯어서 보여드리면 여기 칼선 들어가 있어서 그 모양대로 그냥 안쪽에 이렇게 접어서 어렵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다 접으신 다음에 이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딱 끼워주세요. 테이프를 붙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그냥 끼우기만 하면 돼서 그냥 또 끼워주시면 되고요. 끼우면 이렇게 완성이 되죠. 삼각형이. 그런 다음에 여기 다 완성이 되면 저희가
이거 제작하신 분이 프랙탈이 자기 복제인데 주제를 모르셨는지 테이프를 붙여야 되는 위치를 마음대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 모양대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했을 때 모양이 다 같게 만들면 이 테이프 붙이는 위치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게 잘못돼 있어서 선생님들이 보시고 그냥 테이프 붙이는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 그냥 무시하시고요. 요 모양이 어느 면으로 봐도 같은 삼각형으로 다 구성이 될 수 있게끔 정리를 하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각각 요 끝에 보이는 모서리 있잖아요. 거기 모서리에 이 삼각형 모양대로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렇게 접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고정이 딱 돼요. 해주시면 이렇게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 한 종이 하나 갖고 4개의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그 4개의 삼각형을 이렇게 만드시고 또 다른 걸로 만들고 해서 총 16개를 만들 수 있어요. 또 이렇게 해서 1층에 3개 깔고 그 2층에 4개 마무리 이렇게 얹어 주시면은 좀 더 큰 삼각형을 피라미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 처음에 4개 만드는 거 가정해 보시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더 쌓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 규칙 그 파스칼 삼각형의 원리대로 이렇게 쫙쫙쫙 늘어나는 그 수열이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수업을 요거는 이제 수열에 대해서 내용을 했었는데 그거 같이 접목하셔서 조금 더 활용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드는 과정은 다 나와 있고 붙이는 거 여기 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잘 직접 해보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그 케이크 붙이는 면대로 붙이면 그 이미지에 있는 대로 하면은 이 똑같은 모양이 몇 맛 안 나온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이제 아이들이 그거 저학년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붙여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원리만 이제 이렇게 그 그림을 패턴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쌓은 삼각형의 개수로만 이제 아이들이 봐주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선생님들이 조금 변형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남은 3장에 있는 피라미드를 전부 다 합치면 더 큰 시어핀스키 그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내용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냥 활동이죠. 이거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색을 이때는 좀 사인펜이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사인펜이 더 나아요. 그래서 사인펜 같은 거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해서 나만의 이제 시어핀스키 피라미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어 보시고요. 저도 이제 교재대로 이렇게 해봤어요. 겉에 검은색이 훨씬 더 이쁘더라고요. 가운데 이런 색깔들만 좀 포인트를 주시고 나머지들은 검은색으로 쫙 이렇게 색칠을 하니까 좀 더 예쁜 되게 좀 강렬한 삼각형의 피라미드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나만의 피라미드를 만들어 보는 거를 이제 활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되게 지저분한데 이렇게 카메라로 비치니까 되게 깔끔해 보이죠?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도 좀 깔끔하게 그려보시고 색연필은 조그만 삼각형 그리기가 아이들이 힘드니까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가급적 사인펜으로 있으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패턴이나 거의 수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프랙탈 구조, 패턴, 테셀레이션, 이 도형들이 다 육각형이 규칙적으로 반복돼, 계속 다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잖아요. 얘네들도 원리가 또 같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패턴도 하나의 특정 무늬가 규칙적인 모습으로 반복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프랙탈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프랙탈 구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주변에 엄마 옷, 기하학적 무늬들 이렇게 프랙탈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아이들하고 혹시 엄마 원피스나 이런 것들에 이런 무늬 모양이 테셀레이션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하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이라는 용어가 그 패턴, 프랙탈 이게 규칙적으로 이제 또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일어나자마자 세수를 하는지, 일어나자마자 양치를 먼저 하는지, 밥을 먹고 씻는지 이런 것들도 있고 수가 5씩 커지고 10씩 커지고 3씩 커지고 이런 것들도 수열도 일종의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주변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은 어떤 게 있나요? 라고 이제 했을 때 저는 재밌게 썼어요.
겸이 저희 아들이에요. 저희 아들은 매일 저녁 야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많이 뚱뚱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뭐 민서는 매일 아침 만화를 본다. 눈 뜨자마자 만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 내 친구들은 아니면 나는 아침에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이렇게 아이들 써볼 수 있게끔 해보시면, 저는 이런 수업 되게 잘 하거든요. 그리고 뭐 영재원 아이들이긴 한데 되게 아이들이 생각보다 기발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걸 써봄으로 해서 그 아이가 어떤지를 조금 더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저는 코딩할 때도 그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까지 모든 과정을 알고리즘 수업하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되게 다양하게 많은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요 아이는 아침에 뭘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해보시는 것도, 관찰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퀴즈. 이거는 답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 교재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대로 쓸 수 있게 해주시고, 얘도 아폴리안 게스트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시어핀스키도 수업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탱그램은 뭐 탱그램, 칠도 너무 많이 흔하죠. 엄청 많이 하셨던 내용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창의 수학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이거 안 하시는 분 없으실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3주차의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PPT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그 실생활에서 어떤 프랙탈 모양이 있는지, 이거는 이제 아까 브로콜리는 왜 어떤 모양으로 왜 프랙탈 모양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번개, 구름, 눈송이 같은 경우는 확장이죠. 눈 결정체는 이제 점점 커지는 이런 확장 구조를 갖고 있어서 코후 눈송이라는 그 프랙탈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우리 이 눈송이에 대한 프랙탈 되게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겨울왕국 영화가 있죠. 엘사가 갑자기 빵 하는 순간 쫙 퍼지면서 우리가 되게 우아하는 프랙탈 구조로 얼음판이 쫙 바뀌는 그런 거 있죠. 그 영상 제가 찾아보고 있으면 같이 올려놓을게요. 거기에 첨부해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보셔야 되는 뭐 추가적인 내용도 제가 PPT로 하나 더 넣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명의 친구들이라고 해서 저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칠교, 일종의 탱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칠교 놀이를 하면서 칠교가 무엇인지, 여기엔 어떤 도형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과정을 진행을 할 거고, 이것도 저는 공개 수업용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 저학년은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추가 교재로 그 부교재가 나가잖아요. 실제 크기 판이 나가니까 거기에 직접 올려보면서 아이들 할 수 있게, 또 퍼즐 잘 못하는 아이는 또 짜증을 낼 수도 있긴 한데 그걸 다 감안하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일단 칠교는 10cm, 10cm의 정사각형이에요. 그 안에, 그 틀 안에 나무판 7개 조각이 들어있고요. 제일 먼저 퍼즐 활동할 때 그냥 이거를 이 안에 있는 걸 다 쏟은 다음에 이 안을 채우는 거 먼저 해보시는 게 퍼즐 활동 도입에 그거 먼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다 뺀 다음에 이걸 어떤 모양, 어떻게 이거를 채울 수 있을까 안 보여주고 하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먼저 이 네모 안을 정사각형을 채우는 것부터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칠교에 대한 유래니까 관장 보시면 되고, 칠교 역사라고 해서 어느 사이트에 있길래 제가 이제 갖고 왔어요. 맨 처음에 중국의 이게 칠교라고도 하고 탱그램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탱그램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 중국의 탕이라는 사람이 말게 돼서 뭐 이렇게 그게 뭐 어디야 유럽으로 퍼지면서 이게 바뀌었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미국으로 전해지고 다시 유럽으로 퍼져 나가서 그래서 여기 왜 나폴레옹이 이거를 유배에 갔을 때 탱그램 게임을 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정확한 정확한 역사다라고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전파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7개로 나누어진 나무판 이용해 동물이나 이런 식물이나 여러 가지 모형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사람의 모양도 만들 수 있고, 이거는 제가 달리기 실사판을 만들기에는 오히려
본교재보다 부교재가 더 두꺼워질 것 같아서 그냥 뺐어요. 어차피 이거 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다 뺐고 그냥 뺐고요. 얘는 어차피 답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모양들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해서 그냥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어떤 모양일까? 뭐 로켓 모양도 있고 말도 있고 사람이 말 타는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면 되고 칠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탐색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모양, 어떤 도형들이 여기 칠교 안에 들어가 있는지, 칠교판 안에 어떤 도형이 들어있니? 뭐 크게는 삼각형, 그다음에 사각형이 들어있는 거고 자세하게는 뭐 이등변 삼각형, 큰 이등변 삼각형과 뭐 평행사번형, 정사각형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7가지 도형의 명칭들을 조금 뭐 같이 이야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사각형 조각을 낸 거고 이렇게 7개의 조각을 냈다라는 거. 칠교는 이렇게 집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모양 그대로 아이들 만들 수 있는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큰 직각 이등변 삼각형 2개, 중간 작은 거, 그다음에 정사각형 하나, 평행사변형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 도형 속의 길이 비밀이라고 있는데 이 비율은 저학년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 칩스 재봤어요. 되더라고요.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길이 비와 비율이 이런 비율 구조로 해서 그 10cm, 10cm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아이들하고 그냥 보여만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영상입니다. 오늘 그다음에 이제 이거 그래서 이 그림 그대로 그냥 돌고래 한번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얘는 새죠. 새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얘는 캥거루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시고 그럼 다음 보기를 보고 칠교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제가 요거는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부교재가 나갔죠. 그러니까 직접 그 크게 대보면 그 크기 모양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직접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여기에 다 선생님이 하실 수 있게 보여주실 수 있게 답을 잘 달아놨어요. 쭉 보시면서 이렇게 칠교 그 퍼즐 활동하는 걸로 이번 주는 이제 칠교 활동이니까 하고 요거는 어렵습니다.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여기가 10cm일 때 여기 길이 몇 cm냐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얘가 만약에 3cm여야 되거든요. 얘가 3cm인가? 아무튼 그런데 뭐 얘를 만약에 길이를 다른 길이로 가정한다면 다른 비들은 길이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데 그냥 5cm겠죠. 같은 도형 그 길이의 같은 거는 사이즈가 똑같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문제가 나와 있는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그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 사각형 아까는 처음에 10cm와 10cm 판에 있는 사각형을 맞추는 거였다면은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냥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2개를 사용했을 때, 3개를 사용했을 때, 4개를 사용했을 때, 5개를 사용했을 때 삼각형을, 정삼각형을, 정사각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이렇게 아이들하고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내가 만든 모양을 아이들이 맞출 수 있는지 뭐 이렇게 아이들하고 게임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퍼즐하는 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퍼즐이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 시간 배분 잘 하셔가지고 정리 아이들하고 활동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 퀴즈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그냥 같이 푸시면 되니까 요거는 또 EBS에 보시면 7교 온라인 활동하는 게 있어요. 얘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퍼즐 완성을 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비대면 하는 학교들은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를 더 하시면 아이들 재밌게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칠로 아이들은 물론 테트리스도 그렇고 게임이라고 하면 좀 저 흥미를 갖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칠기놀이도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